여기가 지휘소입니다. 우리가 내내 여기 습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로 2명, 저쪽으로 2명. 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들어보니까 한 놈이 여기 엎드렸으면. 그때 우리가 7명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1명 대 능남들 12명. 예? 아, 1대 12. 그 우리가 가져간 포수들 자르고총 총살을 꺼내가지고 함장놈부터 묻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함장놈이 안 묻겠다고 발버둥 치며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대미 주고 무쇠 주고 여기 세계 전동들이 쳤습니다. 2021년 2월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미국 법원의 판결. 북한은 2조 5천억 원을 배상하라. 진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최근 북한이 원고 171명에게 모두 23억 달러, 한국 돈 2조 5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승조원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인정하면서 이는 악몽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 모두가 자신들이 겪었던 심각한 손해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게 처음은 아닌데요. 그 가운데서도 역대 최고의 액수로 세계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네. 이게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2조 5천억 원 뭐. 예. 근데 이 소송을 건 원고 측은 누구냐?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재판까지 갔느냐? 바로 이 사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사진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아프리카 사람들. 서양인들의 그런 인물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데 한 곳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시사를 보면은 한 서너 군데 정도로 지금 나눠져서 어느 손가락이 들리긴. 다 그래, 다. 새로. 욕하는 거 아닌가요, 저거? 욕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렇고. 아, 그러네. 이게 사실은 가운데 손가락을 편다는 거가 우리 뭐 외국 가면 욕이라고 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진짜요? 손가락 하나 때문에요. 아유,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금기다. 돼요. 예, 금기인데 왜 이 사진이 오늘 이야기가 될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오늘 시크릿 코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시크릿 코드 중지. 중지. 멈춤일까요, 이게? 멈춰. 중지. 중지. 중지 이런. 네. 이 손가락 중지. 그렇죠. 네. 그것도 있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미국 해군입니다. 오. 자, 어떻게 해군들이- 궁금하시죠? 미국 해군과 그리고 손가락 중지 그리고 손가락 정말로 중지. 역대급 규모의 2조가 넘는 배상금 판결까지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아십니까? 알죠. 알죠. 유명하죠. 거기만 가면 항공기도 없어지고 징벌돼버리고. 배도 없어지고 그런데 버뮤다 삼각지도 아니고 꼭 닮은 미스테리한 일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다 연관이 된 이야기들입니다. 북한 앞바다에서 미국 승조원 83명이 순식간에 증발이 되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83명. 83명이. 그리고 무려 900톤이 넘는 미국의 푸에블로호 배까지 함정까지 순식간에 다 증발을 합니다. 1968년 1월 23일 그들은 어떻게 버뮤다 삼각지대도 아니고 북한 앞바다에서 갑자기 증발을 했을까요? 이 906톤의 사라진 미국의 배가 발견된 곳은 정말로 엉뚱한 곳이었는데 어디서 발견됐는지 함께 보시죠.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변입니다. 보통강? 여기 배 있죠, 여기. 네. 이거야? 이거네. 강해? 하시는 것은 우리 함상보다 와, 총 하나, 8년짜리 총 하나 보거든요? 포탑? 여기에서 무기거로 달려오던 4명 중 3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여기 함상보다 파편에 맞아서 죽사했습니다. 하루에 몇 팀이나 여기 방문해요? 여기 말이면 요즘엔 좀 많습니다. 관광 계절 돼서. 저기 나도 있어. 어딘가에 저도 있을 거예요. 매년 빠지지 않는 북한 학생들의 견학 코스입니다. 푸에블로호에는 또한 함장놈을 비롯한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요. 감장놈이네.
50여 년 전 북한 앞바다에서 사라진 배가 평양에 있습니다. 북한 대동강변에 이런 게 있어? 저기도 강은 강이네요. 저는 저 배 안에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저 배는 평양에서 랜드마크 같은 그런 존재인데 초등학생부터 직장인들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약간 계급 교양, 반미 교양 그런 과정으로 필수 방문을 해야 해요. 가면은 안에 들어갔을 때 아까 그 안내원이 있고 군복 입은 되게 혁명적인 목소리로 분엄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총탄 자국들 보여주면서 싸움이 일어났고 우리 용감한 조선인민군이 그 대단한 미국의 큰 배를 순간에 낳고 있다. 네. 북한 앞바다에서 증발해버린 이 900톤급 미 군함의 현주소는 지금 평양 한복판입니다. 미 군함이 왜 지난 50년 동안 조국에 돌아가지 못한 채 북한의 관광 코스가 된 것일까요? 이게 지금 그 관광 코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뭐 보통강변에 있다고 했지만 원래는 대동강변 그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불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미국 해양사 가운데서 두 가지 큰 굴욕 사건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1866년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에 올라와가지고 이 평양 주민들이 이제 불태운 사건. 이것 때문에 심리양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1871년에. 그게 넘버원 정말 굴욕적인 사건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1815년 미국의 독립전쟁이 두 번 있었거든요. 2차 독립전쟁 때 영국 군함에 의해서 공해상에서 미국 프레지던트호가 납치가 돼요. 그 이후에 150년 만에 처음으로 미 군함이 납치가 된 거예요. 150년 만에. 이게 민간 상선이 탄 거랑 제너럴 셔먼호가 미 군함이 또 납포가 된 거랑 이걸 합쳐가지고 동시에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가 불탄 그 자리에 놔뒀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일타 쌍피예요. 완전 망신 중에 망신이에요. 그리고 근대가 아니라 현대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게 가장 큰 굴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사건이 연관돼 있습니다. 일종의 나비 효과고 사안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때 당시 앞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1968년 1월 23일에 이 푸에블로호가 납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83명의 미국 승조원이 바다 한가운데서 실종이 되는 거잖아요. 북한에 의해서.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기 불과 이틀 전 1968년 1월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래 박정희 모가지를 따라왔습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따를 거하고 1월 21일에는 박정희 모가지 따러 간첩 보내고 이틀 뒤에는 미국의 군함까지 납치를 하니까 북한이 우리와 미국을 향해서 어느 수준의 도발을 했는지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근데 이때 뭐 기세가 완전 파이팅이 남다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납포될 수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바다에 있는 미 군함이 이런 식으로 납치가 된 거는 역사상 최초고 미국으로서는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로했습니다. 예, 미국의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한반도가 전쟁 위기까지 갔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을 북한으로 급파를 했고요. 전투기 300대가 출격 태세를 마쳤고요. 심지어 북한의 원산만을 폭격하겠다라는 공언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폭격이고 핵폭탄이 있는 곳이야. 맞아요. 맞아요. 핵폭탄이 있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 배를 납치를 했어요. 진짜 과감하다. 김일성은 왜? 무슨 용기로? 그러니까.
당시 정세를 보게 되면 1968년이죠. 68년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68혁명. 전 세계적으로 반미운동하고 반제국주의 운동, 반자본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날 때예요. 게다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그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를 적화할 마지막 기회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특히 68년하고 70년 사이가 엄청나게 무력 도발이 많았던 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베트남과 전쟁 중이었잖아요. 맞아요. 아시겠지만 아무리 미국이 군사력이 세다 하더라도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베트남 전역구나. 오죽하면은 한반도에 있던 미군을 빼가지고 베트남에 넣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발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968년 1월 23일 오후 12시 25분 은미 씨 고향인 그 원산 앞바다에 원산 약 30km 떨어진 공해상이에요. 공해상에 오늘의 주인공 바로 900톤급의 푸에블로가 정박돼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 앞바다에 푸에블로가 왜 가 있냐? 종민 씨. 예. 여기 보면은 어떤 영어가 적혀 있어요. 어디요? 저 앞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GER2. 오. GER은 무슨 뜻일까요? General Environmental Research라고 해서 일반 약자예요? 환경조사의 약자거든요. 말 그대로 공식적인 이유는 바로 해양 조사를 하러 들어간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그날 평상시와 똑같은 점심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함장이 이제 그 로이드 부처라는 함장이었는데 저기서 인공기를 단 함정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 부처 함장은 어떤 발음을 했나? Stop bothering me. It's my lunch time. Get out. 내 점심 방해하지 마. 나가. 되게 못됐다. 왜? 왜 승질내 부한테? 근데 점심 먹는 걸 지금 방해하니까. 보고하러 온 건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자, 이게 보세요. 원산 앞바다, 먼 앞바다 쪽에 해양 관측 중이었잖아요. 해양 관측 중이었고 그렇지. 뭐 어떠한 도발도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군함은 군함인 거죠? 군함은 군함인 건데 책 잡힐 게 없다는 거죠. 함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북한이 뭐 주변에 윙윙 돌아다니는 건 늘상 있는 일이니까 지금 점심 기껏 이제 한술 늦게 떴는데 이걸 뭐 보고라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함장이 반응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 군함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북한의 정찰함이 한두 척 왔다 돌아가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척, 두 척이 늘어나더니 북한 배들이 이 미국 군함을 가운데 두고 원으로 삥 둘러서 점점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함장이 이상한데 뭔가 싸한 그런 느낌, 싸늘한 느낌 같은 걸 받았을 것 같은데 그때 북한군이 이 미 군함에게 무전을 보냅니다. 그 국적이 어디요? 이때부터 뭔가 일이 잘못될 것이라는 이상한 직감이 들기 시작하죠. 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당시 상당히 흔했어요. 구소련도 미국 측에 저런 걸 보내고 미국도 저런 군함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 신호탐지기라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받는 게 흔한 일이었는데 약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 함장은 침착하게 성조기를 올립니다. 미국 배라는 걸. 점점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일단은 배가 한 대 있잖아요. 지금요. 국적을 밝혀라라는 배가 있었는데 멀리서 대잠함이라고 해서 어뢰를 쏴가지고 잠수함을 격추시키는 배가 있거든요. 대잠함 3대가 빠른 속도로 이 미국 군함 쪽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냐면 망원경으로 딱 봤을 때 북한 군인들이 딱 보이는 이 정도 근거리까지 다가온 거죠. 얼굴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미국 군함이 가운데 북한 군함에 둘러싸여서 포위가 된 거예요. 어머. 통상 성조기 올리면 끝이에요. 그걸로 프로토콜. 그러면은 뭐 알아서 뭐 미국 군함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떠 있었던 것뿐이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포위하고 갑자기 기관 단총을 북한이 겨눕니다. 겨눕니다. 그러면서 무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배를 당장 멈춰라. 엔진 끄라는 얘기거든요. 배를 멈추라는 얘기는 엔진을 끄라는 얘기고 엔진을 끄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배를 접수하겠다는 의미예요. 그치? 엔진 끄라는 거지. 아니, 너 나가라가 아니라? 너 나가라가 아니야. 끌고 가겠다. 왜냐면 애초에 나가라라고 북한이 위협할 목적이었다면 둘러싸지를 않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지. 근데 이제 횡대로 순항을 해서 이 배를 자꾸 밖으로 밀어내는 위협 운항을 했을 텐데 둘러쌌다는 거죠.
그때였어요. 상황은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부차함장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그때 북한의 미그기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위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투기가 왔다고요? 전투기가 발진해가지고 저공 비행으로 위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 멀리서 또 북한 군함이 한 대 더 빠르게 접근을 합니다. 총 5대지 않습니까? 그때 부차함장은 생각을 해요. 아,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간다. 해양 탐사에서 스탑, 중지하고 우리 뒤쪽으로 빠지자 해서 뱃머리를 돌립니다. 지금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사실 배 내부에서는 더 급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군함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일반 해양조사, 환경조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환경조사를 하는 배는 아니었던 겁니다. 원산 앞바다에. 이게 사실은 이게 미국의 스파이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감청하는 시그널을 잡는 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얻어낸 정보들이 있겠고 그게 있으니까 절대로 이 배는 북한에 납포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배 안에 그 서해 비밀 문서가 1톤 정도가 있었다. 한 톤? 1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이 지금 이거 방식이 다르구나. 우리를 지금 납포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현장은 현장대로 없애버려 이렇게 지시를 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전자장비는 도끼로 망치로 부셔대고 소리는 한쪽에서 배 안에서 불태우고 북한 애들은 그걸 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연기가 나잖아요. 자료를 태우고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은 알고 들어온 거야. 북한이 이걸 눈치채고 보시면 배 상판 그리고 배 가판 그다음에 여기 배 하부 상판 하부 구분할 거 없이 마구 총으로 갈겨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총자국이 있었구나. 배 가판하고 요 상부에 총탄 자국이 막 박힌 거고요. 일반 총탄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되게 있어요. 큰 거. 큰 것도 있어요. 이거 완전 아수라장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기밀 문서를 파기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배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오기 위한 계단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 승조원 한 명이 기밀 문서를 옮기다가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온 계단에서 총에 맞고 죽는 일도 생깁니다. 사망자가 발생을 사망자가 합니다. 발생합니다. 자, 미국 역사상 정말 가장 굴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미 군함이 납치가 되고 또 83명의 승조원의 증발 사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사건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사실 반대로 북한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있던 군인들은 이랬대요. 그냥 17대 1로 싸웠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맞아. 거만하게 이렇게 막까지 말을 했다고 하는데 군인들의 회상을 한번. 오. 간첩배이기 때문에 4가지 전투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푸에블로를 올라가서 놈들을 다 체포하는 거. 둘째 무기를 빼서 장하라는 거. 셋째는 모든 통치를 두절시키라는 거. 넷째는 푸에블로를 모르고 어디까지 둘러라는 거. 4가지 문을 받고 푸에블로에 뛰어오르기 위해서 어뢰정을 타고 저 뒤에 와 붙었습니다. 어뢰정이구나, 저게 그 당시. 첫 행동으로서는 미국 놈이 성적이를 내려와서 찢어버리고 방위발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휘소입니다. 우리가 4명 여기 습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로 2명, 저쪽으로 2명. 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보니까 한 놈이 여기 엎드려 있으면. 그래서 들어오면서 바로 그러고 이제 탁 차고 목적지에서 다 차고 치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와들와들 사이다한테 와들와들 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웅석이라고 함정가 저기다 공중 남자가 다 그리고 각게 하고 매명가 뭐 터지니까 함정놈이 척 들여보더니 서로 와들 때문에 83이라는 숫자를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7명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 명 대 미국놈들 12명. 예? 1대 12. 그 우리가 가져간 포수도 자동차 총차를 꺼내가지고 함장놈부터 묻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함장놈이 안 묻겠다가 발버둥 치며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대기 주고 무쇠 주고 여기 3개 전동 들이 쳤습니다.
무쇠주먹. 이야. 야, 우리는 무기도 안 쓴다.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다. 무쇠주먹 여기 세계 전통들이 천사입니다. 세 번째 맞은 코피도 이 광경범 옆에 놈들 겁이 주니까 제깍제깍 내들더라고 합니다. 오, 이 사진 진짜 많이 봤어요. 와. 북한에서 야, 신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와, 저거. TV로도 많고 계급 교양까지 네. 있잖아. 연구실에도 있지 않나? 아. 어? 어머나, 리춘이. 정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푸에블로호 납포 상황 소식을 알고 싶어서 전화도 걸어오고 편지도 많이 받던 생각이 납니다. 그 후 놈들은 공동 사죄문에 이어서 자기 나라 정부와 대통령에게 공개 소환까지 보냈는데 그것까지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작전적 구상에 따라 조선중앙방송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항구의 시신 포함해서 83명. 아, 이게 의문입니다. 저항을 못했어요. 이게 북한의 TV로 많이 나왔는데 맞아. 나올 때마다 저희 아빠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어릴 적인데도 아직 다 이렇게 손 들고 부장 해제하고 나오는 모습들. 근데 나오는데 다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막 두리번 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대요. 너무 방영을 많이 하니까. 이거는 북한에서 그 학생들이나 뭐 전 인민이 의문에서 확신으로 바꿨던 좀 사진이기도 그치? 하고 영상이기도 하고. 뭘 미군에 대한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맞아요. 확신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아무것도 확신으로 아니다. 바뀐 이런 좀 영상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뭐 배우 한두 명으로 그렇죠. 그리고 센스니까. 3명, 항구의 시신. 또 영상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네 쟤들. 아유 겁쟁이네. 뭐 아무것도 아니 이런 좀 확신으로 많이 내부 바뀐. 결속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당시에 저 미군 군함에 계셨던 분. 오. 그분이 직접 인터뷰를 해 주셨어요. My name is Donald Peppard. That's D-O-N-A-L-D. Last name P-E-P-P-A-R-D. We had 250 caliber machine guns, but they were covered in tarpaulins and they were frozen. There's no way he'd had to go out and chip the ice off and get the tarpaulins off and then get them loaded with ammunition, and it just wouldn't work. Well, the 23rd of January, once they boarded us, they moved us to the forward cruise compartment, which was a fairly large compartment, and they just had us all down in there kind of tight and took us one at a time to the bottom of the ladder, which went up to the top deck, and they tied our wrists together and they tied our elbows to our body and blindfolded us. They just put a plank across so we could step on the pier, and then they seemed to divide us up. They took about half the crew and put them onto a train, and they took the other half and loaded us into 2 buses and took us to a building, a nearby building. Several people started beating on me, a crowd of people. You could hear that it was a crowd of people, but you just couldn't see. They were beating me in the face and in the stomach, and my only concern was to try to stay on my feet, because I was worried if I fell, they'd probably kick me and I'd, kill me right on the spot. But then they took us to the train where the rest of the crew was waiting. And the train, of course, took us from Wonsan to Pyongyang. Well, really, there was not much we could think, and there was nothing we could do about it. I think most of us felt that we would probably be executed. And Were you scared? yes, I was quite worried about it. 아니 하루아침에 이렇게 미군이 끌려갔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저까지 가는 동안 그러면 미국에서는 뭘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 그럼 즉각적으로 구조대를 보내지 않았나, 왜 보복을 안 했나 이런 그 비판이 나오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뭐냐면 주일 미군 기지에서 바로 전투기가 출격하면 안 되었나 이거인데
그 당시 이제 미일 상호 방위 조약 중에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주일 미군 기지를 공격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격을 위해서 발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오산 미 공군 기지에 전투기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 핵 무장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재래식 무기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주일 미군 기지에 있는 그 재래식 무기를 실어 와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최소한 3, 4일이 걸렸던 거예요. 아우, 안 되지. 오래 이게 뭘 바꿔끼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존슨 행정부에서 그 즉각적으로 기관총이라도 쏴야지 비행기가 가가지고. 근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국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거든요. 강력하게 비난을 했어요. 지금 뭐 하냐? 우리 자국 국민들이 지금 적신에 끌려갔는데 린던 이 존슨 대통령은 행정부는 지금 뭘 하고 지금 가만히 있냐?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일단 때리자 했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모든 군사적 자세는 다 주일 미군 기지, 오산 다 있었지만 실제로는 갈 여건이 안 돼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한낮의 미 해군 증발 사건은 생각하지도 못한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3차 세계대전에 다시 말하면 핵전쟁의 코앞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공개되면 전쟁이에요. 진짜로, 예. 탑시크릿의 첫 번째 기밀 문서인데 공개가 몇십 년 후에는 되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 달라요. 사안에 따라 달라요. 정말로 탑시크릿은 공개 안 되는 것도 있고 외교 문건들은 보통 28년, 30년 이후에 정보 공개. 그럼 지금 가져온 건 탑시크릿 정보 공개가 된 거죠. 공개된 거지요. 여기 보시면은 영어요? 예, 여기 1968년 메이 5월이죠. 5월 14일. 푸에블로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핵 비상 계획의 기본 개요를 전달했다. 이 컨셉은 적절해 보였으며 미 합참의 검토와 승인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전달하라고 알렸다. 이 계획의 이름은 Freedom Drop, 자유 낙하 작전이었다. 미국이 계획했던 작전의 이름이 자유 낙하라는 이름을 가진 작전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다라는 것이 이름이 그러니까 프리덤 드랍. 네, 그렇죠. 자유 낙하. 네. 이게 뭐야? 자유 낙하? 이게 자유를 주겠다? 폭격하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폭격하는데 이 폭탄이 마치 북한에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뜻 그래가지고 실은 편에다 쓰는 거야. 프리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 해군 납치 사건 이후에 이제 공개된 30여 년 만에 공개된 미 해군에서 보관하고 있던 탑시크릿 문서인데 당시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어요. 화가 분명히 났었고 예상 가능한 우리가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봐라고 해가지고 실무자들이 한 10개 정도의 시나리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좋을까에 대해서 그걸 올렸다고 해요. 그 가운데는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는 방안도 있었고 원산 앞바다에 기뢰를 설치하고 원산을 아예 마치 그 봉쇄를 해버리는 쿠바 봉쇄 때처럼 원산 봉쇄를 한다. 야. 미국이 사실상 핵전쟁을 준비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문건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때 당시에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신조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세상에 무장공비 수십 명이 청와대 앞까지 쳐들어왔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단히 화가 이만큼 났었던 거죠. 보복 조치에 대해서 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뭔가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아요. 당시 박정희 정부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린던 존슨 대통령이 당연히 화가 났겠죠. 자기들 지금 해군 병력 83명이 납치가 됐는데 지금 군함까지 특히 군함이 납치된 거는 150년 만에 처음이에요. 미국 역사상, 해군 역사상. 그때 미국 여론도 난리 났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구출하라고. 난리가 났는데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2개의 전면전을 과연 우리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까? 라고 계산을 때려본 거예요, 행정부가. 진짜 한 개도 졌는데. 지금 한 개도 지고 있어요, 지금. 부정공세 이후에 그 미국의 어마무시한 그 반전 여론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뭐 베트남전에서 왜 우리 생태 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왜 죽어야 되냐? 철군시켜라. 이런 가운데서 국내적으로 68년도가 미국에선 가장 복잡한 해였어요. 1968년 4월 4일에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해요. That modern man suffers from a kind of poverty of the spirit. 그리고 68년이었나? 그리고 바로 2달 후에 6월 6일 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또 암살돼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흑인 그 약간 그 과격분자들이 무력으로서 맞서 싸우자 해서 흑인들이 무장 조직을 하기 시작한 해가 이 당시에 68년도예요. 아, 진짜 내부적으로 대통령 정말 입장에서 봤을 충사가 때는 많았네. 오직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더 재선 나갈 수가 있었어. 하지만 난 안 나간다고 선언했어. 이렇게 복잡한 건 나 대통령 안 한다고. 이렇게 멘붕의 상황에서 이 푸에블로 사건은 점점 잊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미국이 지금 나와서 손을 써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국내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왜 저러고 가만히 있냐. 격분을 했죠. 사실 우리 정권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보복할 수도 있는 건데 자기들은 항공모함 왔죠. 그다음에 항공기 300대, 전투기 300대 스탠바이 해놨죠. 그 나중에 공개된 거지만 내부에서는 핵폭탄 투하까지 자기들은 다 준비해놓고 우리 보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뭐 박정희 정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자주 국방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거 열받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게 당시 우리 정부가 항의 각서까지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나름의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도 흘립니다. 김신조 사건이 있었으니까. 김신조 사건도 있었잖아요. 자, 근데 도대체 무슨 깡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미국의 군함까지 납치해서 일을 벌였을까요? 자, 김일성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아직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 김일성은 왜 82명의 미국인을 납치했을까? 서울 청와대 공격과 푸에블로의 납치는 김일성이 노골적인 무장 정복 정책이다.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혁명적 폭력에 의한 통일을 목표로 하며 북한은 현재 미국과 한국이 베트남전을 참전하고 있는 이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이 된다. 베트남을 도우려고 했던 CIA 분석 그 문서입니다. 실제로 미 군함이 납치된 이후에 베트남으로 향하던 항공모함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 쪽으로 향하게 되고 또 그때 당시 한국군이 베트남에 이렇게 파견되기로 되어 있어요. 그 2년만 해도 무려 15,0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 있는데 이미 가서 싸우고 있는데 추가 파병이 예정이죠. 추가 파병이 15,000여 명이 베트남으로 가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 그 푸에블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김신조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들이 겹치면서 이 파병이 무마됩니다. 취소됩니다. 이거는 베트남전에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죠. 그렇죠. 자, 이게 두 번째 추측인데 당시 소련과 중국 사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소련은 미국과 좀 친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시점이었고 중국은 여기에 반해서 제국주의의 저 수계 같은 미국과 왜 소련 너네가 사회주의 원칙 버리고 저렇게 맹종맹동하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시점이었는데 당시 북한은 소련의 입장을 살짝 들면서 중국과의 사이가 틀어졌어요. 이 중국과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한은 뭔가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좀 무리해서라도 미국 군함을 납치해서 중국한테 우리가 봐라, 우리 반미전선 여전히 선두에 서 있다는 걸 증명받고 싶은 것이 아닌가. 뭐 실제로 그 해 68년에 중국으로부터 이런 답장이 와요. 북한의 너의 그런 어떤 전쟁 태비 태세가 아주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칭찬한다. 이러는 식의 답변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족 칭찬받으려고. 이게 또 말이 되는 이유가 하나 또 있죠. 그 68년도 하면 북한에서 거의 주체사상이 처음 이런 쪽으로 만들어졌고 주민들을 여기에 내려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68년도가.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에서 주름 잡고 권력을 군대를 꽉 잡고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김일성으로서는 이거 어떤 사건으로 지금 이거를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고 주민들의 생각을 확 바꿔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필요한 시점에 미국 군함이 동해에 똥 나타난 거예요. 선물이네, 선물. 그렇죠. 선물. 원산에 도착한 82명의 증발자들. 그들은 원산에 이미 대기 중이었던 북한의 열차를 타고요.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겪은 평양 생활 말 그대로 빛과 그림자였습니다. 뭐 탁구 친다. 탁구도 시켜줬어? 담배도 피우는데 이거는 죄수 아닌데? 카드? 오 뭐야? 먹을 것도 이렇게 많이 줬어? 명절인데? 저 뭐 정도면? 저거 우리 할머니 60돌 때
어머나, 야, 술도 마셔. 뭐야, 배구 하는 거 아니야? 배구하네. 농구도 하고. 농구하고 배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아, 이제 책도 있네. They beat me for 48 hours straight with no rest. What we call turnip soup 3 times a day for 11 months. The North Koreans gave us some English language reading material, but it was all about Kim Il-sung and about, the different things in North Korea. But again, it was a propaganda for us to absorb. 그치, 이제 갑자기 잘 주면 더 무섭죠. 무스프를 새끼 11개월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의 말이죠. 딱 그 말대로였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82명 미국인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즐거워 보였습니다만은 카메라가 꺼진 뒤에는 참혹한 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이만갑에서 그 내막을 알고 있는 휴민트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이분은요, 이 미 군함 납치 사건 때문에 인생이 바뀐 분입니다. 우와, 진짜요? 82명이 있던 그 숙소를 경계 근무를 직접 했던 겁니다. 그들을 만났던 분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활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1995년 대한민국에 기순한 북한군 상자 출신 최주활입니다. 예. 북한의 일부 장성들이 김정일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김정일이 주석직을 승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최주활 씨는 밝혔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계급이 뭐였어요? 73년에 소위로 입관해가지고 95년 올 당시에는 이제 북한 계급 이제 인민군 상자였습니다. 23년 동안 이제 인민무력부 대외사학국이라는 데 이제 근무했습니다. 군사 외교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그래 그 기간에 이제 체코에도 나가서 한 3년 대사관, 무관 보좌관으로 근무도 하고.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입대를 하셔가지고 인질로 잡은 미국인 병사들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이야기 좀 기억나시는 거 좀 들려주세요. 제가 군복무한 부대가 정찰국 소속 항공육전대였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공수특수 이제 부대. 그 부대 위치가 평양시 사동구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대로부터 한 3km 떨어진 국방체육단 이제 숙소를 하나 내고 거기에 이제 푸에블로 나포 성원들을 거기에다 격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대가 제일 가까우니까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경기 근무를 이제 야간에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2인 1조로 해가지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이제 그 잠복 근무를 서는 거죠. 실탄 주고. 실탄 가고 실탄 두발 차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이 사람들을 구하러 올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미국이나 대한민국에서 어떤 특수부대가 이 침투해서 구하러 오다는 그런 상황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왜 그런가 그 근처에 미림 비행장이라고 아시죠? 북한이 이제 군사 패레이드 할 때면 그 훈련하는 그 비행장이 한 2-3km 지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특수 비군 공수부대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인지를 구출해 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외곽 근무를 쓰셨지만 저쪽 안쪽에서 뭐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가 미군 승조원들을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까 멀찍하면서 그들이 밖에서 이제 무슨 뭐 배우 같은 것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봤지만 가까이서 접근해서 보지는 못했어요. 뭐 서커스 공연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거는 예, 푸에블로 나파 성원들을 위해서 북한군에서 이제 인민군 이제 서커스 공연을 관람시켰는데. 그때 관객을 100%
이제 북한군 정찰국 소속 군인들로 들어갔습니다. 민간인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 이 입구에 북한 이제 자동보천호 무장한 군인들이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들어오는데 이제 서커스 공연 그 보러 들어올 때 보니까 제일 앞에 그 함장 로이드 막 붙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다리를 이제 절며 지팽이를 짚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서 포로들이 82명이 이제 들어와 자리를 이제 앉았어요, 관객이. 근데 서커스 극장이라는 건 얼마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시선이 거기에 다 집중되고 서커스 공연하는 내내 서커스 공연 내용을 보는 것보다도 포로들이 그 얼굴 표정 일구석을 이제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게 그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 막 박수치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그 포로들이 일부 사람들은 긴장해서 보고 상당히 신기하더라고요. 예. They took us, well, they took us at one time to a circus. 맞네. And it was a huge arena, and they had like a lion in the middle with a guy with a whip to tame the lion and some other acts there. But we were there as a group, and everyone else in attendance was North Korean Army. 오, 알았네. There were no civilians in the thing at all. But I think they brought us out, not so much for us to see the show, but for the North Korean Army to see us. 저게 목적이네요. They had captured 정확하게 us. 파악하고 있네. 진짜. 서커스라는 게 아슬아슬한 걸로 보는 게 맛인데 앞에서 나한테 총 겨눌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데서 서커스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서커스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이제 외부용. 그렇죠. 그게 쉽게 말하면 서커스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서커스장에 가서 구경 당하러 가는 거죠. 아, 구경 그들이 다 서커스네요. 진짜네. 그들이 서커스예요. 그게 왜 서커스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가운데 사람들을 뭐라는 거 봐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 사람들 치욕스럽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 효과도 봤으려고 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뭘 우리도 공연도 보여줘. 그런데 북한에서 선전 공연 말고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시각적으로 소위 통할 수 있는 서커스. 저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북한 군인들에게 미국 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한 군대가 아니다. 저렇게 겁쟁이고 아주 수치스러운 군대다. 뭐라 겁을 먹지 말라. 이런 어떤 승리심, 자긍심 이런 걸 보여주자는데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앞선 인터뷰에 보면은 그 일관된 공통적인 증언들이 있는데 낮에는 선전성동에 이용을 했고 밤에는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막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계시던가요? 그 이중대 이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내부 경비 관리를 맡았어요. 그 엄청 부탁했대요. 포로들을 말한 이 신문하다가 숙소에 대한 모든 뭐 청소 이런 걸 다 포로들이 직접 그 하게끔 돼 있대요. 제대로 이제 빨리빨리 안 하니까 발길 나야 엉덩이를 들이차니까 넘어져 질겁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빨리빨리 하면서 글들어요. 미 군화 함장이 그 회고록에 쓴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충격적이고 좀 입을 쫙 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미국 놈들이잖아요. 북한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모두 관찰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컵을 하나만 떨궈도 이 행위는 곧 공화국에 대한 반항 행위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컵 하나도 제대로 못 떨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컵을 떨궜다 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로 인해 가지고 고문을 받는데 기본 발길질, 태권도 이런 구타는 기본적이고요. 인간이 삶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Were you able to receive the letters from your family? They did. We did get some letters, but they were all censored. We got letters saying your uncle died or someone else was injured. They only wanted us to hear bad news. They gathered us all together one day, and one of the crew members, Angelo Strano, and he raised his hand, and they said, "We are very pleased to tell you that your brother was killed in Vietnam today." I know it was terrible for Angelo, but it hurt the rest of us too that Angelo had to go through that.
악당들이다. 아, 짜증나. 진짜 악당들이다. 와, 너무한다. 악의물이네, 악의물이. 미국은 지금 핵전쟁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정찰도 마쳤고요. 전쟁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미국이 이 상황에서 계획을 전면 틀어버리는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다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공격을 해볼까? 이렇게 한번 침투를 해볼까? 했는데 모든 그 플랜이 다 실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방공망이 촘촘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일단 다 죽어요. 해상으로 침투하든 공중으로 침투하든 어떻게 침투하면 일단 침투하면은 결과적으로 다 죽게 된다라는 그 시뮬레이션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미 군 자체에서는 그 어떤 미국을 위해서 복무한 병사는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No one is left behind라고 해서 유해 송환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시신도 유해도 지금 갖고 오는 판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죽는 걸 봐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타격이 목표가 아니라 그렇죠. 수출이 목적이다. 그래서 그 플랜을 바꿔버려요. 그 작전은. 어떻게 바꾸냐면 그러니까 협상을 해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해가지고 68년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다 가족 품에 보내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바꿔버려요. 북한이 또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협상의 기술이 나옵니다. 이제 비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한 장 살아 있어. 그리고 죽은 한 명, 그 시신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어. 여기서 더 나가서 뭘 좀 알고 싶어? 그러면 우리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해보자. 군사적 힘을 믿고 그처럼 오만하게 날뛰던 미국이 이 공화국의 단호한 자의적 조치에 굴복하여 판문점 단판장에 기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일 첨예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납치가 된 거냐, 아니면 영해를 침범을 했냐. 이게 미국이랑 북한이랑 서로 주장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좌표는요, 원산에서 려더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12해리 안에 미 군함이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12해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거는 침입을 한 거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납치한 게 정당하다라고 북한군이 주장을 하는 거죠. 미국의 입장은 우리 뭐 12해리 그 기준 알지 않습니까? 그 바깥에 있었다. 그럼 12해리 바깥이라면 그 누구의 바다도 아닌 거예요. 공해라는 거죠. 공해상에서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불법적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납치해 갔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사과를 해야 되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설사 북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타국의 군함을 납포하거나 무력을 동원해서 끌고 가고 체포하는 것은 이건 국제법상 허용이 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예를 들어 경고 방송을 한다든가. 그럼요. 나가라고 아니 지금도 러시아, 뭐 일본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영해 침범 많이 하거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끌고 가지 않거든요. 나가라고. 그리고 원산 출신으로서 그 원산의 이제 지리적 특성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해안선이 들쑥날쑥 고르지 못하고 섬이 많다는 이유로 그 레이더 전파가 해안선 대신에 산봉우리에서 이제 반사되기도 해서 그 전파가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기계를 좀 잘못 읽었을 수 있다라는 기계 오작동설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지금 북한 측이 제공하는 좌표랑 북한 측의 당시 주장도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첩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합법과 불법의 경계 사이를 왔다 갔다 줄타기를 해요. 그러니까 푸에블로호가 딱 여기까지 12해리니까 여기까지만 딱 경계에서 운행하야지 했겠습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거고 북한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해 침범이 아니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당시 그 오퍼레이션 그 클릭비틀이라고 해가지고 방아벌레 작전이라고 해서 어선 아닌 어선인 듯 어선 같은 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약간 그 적진 그 영해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미소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서로 안 잡아. 그리고 잡아도 그냥 보내줘요. 통상적인 활동이야. 통상적인 정보 첩보 활동이었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영해를 침범했냐 안 했냐. 일단 북한 측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승조원들이 자백을 했다. 아, 자백을 했다? 우리들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백 영상을 북한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를 합니다. As I mentioned earlier, Pueblo was designed as an intelligence-gathering ship. The Pueblo's operations was to collect intelligence of military value to U.S. naval operations. 신범 사실을 인정. 자기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 내 군인들과 해병들의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우리 정부가 만일 그 책임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재판에 대고될 것이며 저희들 중 일부는 사형을, 나머지는 장기 징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런 영상까지 봤습니다. 82명 이제 포로 중에서 이제 함장이 자백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뭐 자기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북한이 이제 강압적인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보면 함장한테 내가 만약 잘못을 자백하지 않으면 너희 82명 승조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승무원부터 한 명씩 너 앞에서 쏴주겠다. 한 명씩 너 앞에서 쏴주겠다. 뭐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 근데 뭐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저 이 자백만을 증거로 내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증이라고 드러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푸에블로호의 항해 지도인데 그 항해 지도에 따르면 명백히 12해리 안에 있었던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좀 조작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낸 좌표들을 해도와 함께 이제 좌표들을 냈는데 그걸 쭉쭉쭉쭉 맞춰보니까 그게 어디로 나오냐 미 군함이 원산 시내에 있는 거예요. 군함이? 상륙 수륙 양용 군함이었어요. 조작을 한답시고 했는데 거기서 뭔가 미스가 실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물증으로 인정하기 힘든 거고 가장 높은 가능성은 어쩌면 미군이 거기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본인들은 걸 몰랐을 수도 있는. 아무튼 이 군함이 납치가 됐을 때 영해에 침범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 부분은 진짜 첨예한 문제고 진실 규명을 하지를 못한 채 논란 속에 계속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북한에 잡혀있는 82명의 미국인 인질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네. 하루는 82명의 이 승무원들을 데리고 축구 경기 영상을 보여주러 가요. 북한 축구단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 축구단과 국제 경기를 하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영국의 축구 팬들이 이제 북한 선수들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이제 보이면서 욕하는 거죠. 그걸 하고 있는데 북한 축구단이 그걸 뻔히 보면서도 그냥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인사하고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걸 보고 이 미군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뭐지? 너 저 방금 봤어? 손가락 봤어? 북한 사람들은 저 손가락의 의미를 모르나 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미군들이 그래서 거기서 술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계획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음 날에 외국 선전용으로 사진을 또 찍게 되는데요. 이때 한 미국 군인이 조심스럽게 또 손가락을 펼쳐요. 근데 외부 반응이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뒤를 뛰어든 군인들이 다 순서대로 손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루는 북한 군인이 그거 왜 손가락 계속 올리는 거야?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 진짜 몰랐나 보다. 근데 또 미군의 반응이 더 재밌는 게, 이건 그냥 행운을 빈다는 의미의 하와이식 인사예요. 이렇게 둘러댄 거예요. 네. 자, 당시에 경계 근무를 쓰셨던 분은 이거 가운데 손가락 올리는 거 욕이라고 전혀 미국 문화, 이제 서방 문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전혀 안 알려주는 전혀 몰랐죠. 어중간한 미국 지키는 경비 군인들 속에서 기분 좋을 때 혹은 이런 때 쓴다는 걸 잘못 인식하고 서로 격려를 할 때 뭐 이렇게도 손가락도 쓰고 북한 군 사이에서? 군 사이에서. 그리고 진짜? 야, 우리 힘내자. 오늘 잘하자.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단체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요거 하듯이 그냥 북한군은 요거 하듯이 알아들었던 것 같아. 북한 사람들이 몰랐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 이탈리안 친구들이랑 같이 식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식을 하고 그 친구들은 이탈리안 음식 하고. 근데 소스를 막 만들까 희진 한번 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우리 일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고 와 진짜 맛있다 그랬는데 얘네가 갑자기 다 쓰러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때 알았어요. 북한 군인들이 이게 지금 하와이식 인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미국 돌아가기 전까지 이게 하와이식 인사로만 남았으면 좋은데 결국은 이 손가락의 의미를 적발됐겠지. 알아차립니다. 네, 어떻게 알아차렸냐면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지만 고향으로 편지를 가끔씩 보냈어요. 근데 뭐 편지의 내용이 내가 이렇게 수감되어 있고 어렵고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나는 잘해주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쓰죠. 이러면서 우리가 잘 지낸다라고 하면서 같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보면은 이런 사진들을 이제 고향에 보내는 거예요, 편지에. 네, 이런 사진을 보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북한이 일부러 이렇게 사진을 넣어서 보내라고 하거든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얘네 고향에도 이런 사진 찍어가지고 알려. 근데 이 사진을 받은 미국인 친구가 이상한데? 이상하지. 처음에 북한이 억류되어 있다 그랬는데 사진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좀 이상하다. 지금 이거를 지역신문에 제보를 해요. 그리고 지역신문이 이거 보고 이게 쓰지 말아야지. 커져가지고 타임즈에도 나가요. 안 돼. 어떡해. 타임즈가 아주 친절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승조원 중 3명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가까스로 매체를 사용했으며 음란한 조롱과 경멸에 대한 미국의 손신호를 슬그머니 넣었다라고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82명의 미 승조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 열흘 동안 엄청난 폭행을 당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당했던 폭행 이상으로 열흘 동안 엄청난 폭행을 당했다고. 특히 이 손가락 욕을 했던 그 3명은 회고록에 따르면은 귀가 떨어져서 덜렁덜렁 할 정도로 이 진짜?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고 뭐 등뼈가 부러졌다. 250대를 연속으로 맞았다. 그리고 피가 난장판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정말 끔찍했던 건 뭐냐면 마지막에 피 철철 흘려서 쓰러져 있는 미승전 보고 너희들이 대걸려가지고 피 닦으라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했다라는 거죠. 보복을 한 거죠. 이건 안 써줘야 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써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기분이 나쁘다라는 의미에서 손가락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 맥락을 따져보면은 이분들은 체제 선전에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호야. 이거는 시그널이야. 내 본심이 아니다. 나는 지금 체제 선전용으로 이렇게 광고 찍히듯이 찍히고 촬영을 당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신호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받은 사람이 친구가 그 시그널을 눈치채지 못했으면 어쩌면 야 북한에서 미 군들에게 굉장히 인권적으로 잘해준다라고 나는 사실과 다른 오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시그널들을 눈치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들이 공개된 영상이나 공개적인 어떤 메시지들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북한 사회에서 순응해가지고 정말 잘 대접받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과 함께 동봉했던 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이제 가족이 받아봤겠죠. 받아보고 그 어머니든지 가족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우리 아들이 쓴 편지가 아니다. 알지. 왜냐면 어톤이라는 속죄, 성경에 나오는 막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되게 막 일반 회화에서 쓰지 않는 단어를 그걸 딱 보고 우리 아들은 이런 단어를 써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다. 뭔가가 있고 지금 뭔가를 우리에게 보내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와 함께 이 사진이 공개가 돼버린 거죠.
자, 북한 앞바다 미 해군 83명 증발 사건. 오늘의 시크릿 코드 중지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 뜻은 평양에 갇혀 있는 이 미국인들이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를 봐달라, 우리의 진심을 알아달라라고 세상에 보낸 SOS 신호였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다시 보니까 아까는 뭐 좀 욕 같고 그냥 장난치고 이런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니까 장난인 줄 알았어요. 절박함이 보이는 목숨 건 거네요. 그렇죠. 진짜 목숨 너무 심각해 보여요. 근데요, 이게 판문점에서 북미 협상이 29차례가 열립니다. 북한이 회담에서 그 요구한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 요구만 들어주게 되면 82명의 선원들을 돌려주겠다. 그건 바로 반성문이었습니다. 반성문이요? 네. 반성문. 나 잘못했어요? 깜지? 반성.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비판서.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라. 인정하고 다시 재발 안 하겠다는 각서 써라. 이거예요, 지금. 당시 최강 국가인 미합중국의 자존심을 다 뭉개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참 이 난감한 상황인데 저쪽에서 뭐라고? 우리 보고 반성문을 쓰라고? 미국은 당연히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거절하죠, 당연히요. 미국이 제안을 거절하니까 이제 북한 측 협상 대표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승무원들이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구만 기래. 얘들이 지금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가 전혀 없이요. 나는 그저 승무원들이 저속히 석방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82명의 승무원의 목숨이 걸려 있는 한 미국이 그들을 살리려면 어쩔 수 어떤 형식으로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원래 북한 외교 스타일이라는 게 벼랑 끝 전술 예측 불가능 그냥 막판이거든요. 이런 방식이죠. 누가 그거를 예측하겠어요? 협상이 계속됩니다. 근데 시간은 가고 일단 정부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82명을 다 가족의 품에게 돌려보내주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고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사과만은 쓰긴 쓰겠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발표를 하나 먼저 좀 할게.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우리가 범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 미국 측의 발표예요. 나는 오로지 승조원을 석방시킨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이 반성문, 이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무슨 소리야? 정신승리. 정신승리예요. 이게 근데 항상 외교에서는 뭐냐면은 적절한 언어를 찾는다 그러거든요. 적절한 언어를 찾는다. 적절한 언어를 찾는다는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들을 구해야 되지만 공식적으로 사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피해가는 방식이고 이걸 이제 agree to disagree라 그래요. agree to disagree. 진짜 맞다. 부동의하기 위해서 동의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repudiated apology라 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 부인을 전제로 한 사과라는 외교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니들이 원하는 대로 사과하겠다. 그다음에 우린 신뢰를 취하겠다. 대신 우리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선에서. 근데 북한에서는 그냥 그래 그전에도 일단은 형식적으로 사과를 얻어서 우리는 그 내부 선전용어로 충분히 활용해 먹을 수 있다. 그렇죠. 내부 선정이 중요하니까. 그거 아마 이것도 거의 북한이 써준 걸 겁니다. 아마 써준 거에다 서명만 한 거고. 맞아요. 맞아요. 북한이 원안을 써놨어요. 사과문인데 북한이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네가 쓰고 싶은 대로 자기네가 잘못을 다 만든 대로 그대로 다 작성을 하고 미국 니네 여기 그냥 서명만 해 인정만 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명만 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 사과문 안에 북한의 욕심이 들어있는 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이 무려 11번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인정을 해달라. 세계적으로 북한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걸 인정해달라고 11번이나 들어간 거예요. 근데 되게 유치하다. 그거 써놓고 사인만 하는 모습을 영상 찍어서 우리한테 대대손손 이걸 쓰고 있다 하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 근데 진짜 큰 거 얻어갔다. 여기다 너무 쪽이다. 그래서 영원히 남으니까. 나 같으면 인공기 없애고 이 사과문으로 굳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북한이 대미 협상 전략 있죠. 그 패턴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항상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구애를 하거든요.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관심 좀 가져줘 이런 거거든요. 그 방식이 바로 뭐냐면 군사 도발을 하니까 쟤들이 관심을 갖고 나한테 오네. 그러니까 매번 이 패턴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거죠. 이야. 과정이 어찌됐든 미국을 위해 싸운 군인은 반드시 복귀시킨다.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걷어들인다. 라는 미국의 기본 정신을
지키게 됩니다. 북한에 갇혀있던 82명의 인질 모두 그리고 한부의 시신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모두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And at that time, the North Koreans were really concerned about the way we looked. And they were trying their best to make some of our bruises go away, and they were even feeding us better to try to put a little weight back on us. But the clothing they gave us, we were released in December, they gave us summer clothing. So they were not prepared for us to be released at that time. 겨울인데 여름 옷을 줬대. 야,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딱 전날에. 딱 전날이다. Not until they let us out to walk across the bridge. They didn't tell us. We just all wondered why they were changing our clothes. 이거 딱 전까지도 안 알려줬구만. 저 사람 본인들한테. 못됐다, 못됐어. 그냥 공포만 주고. 진짜 북한은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나라야. 야. What did you do first after you returned? I mean, crossed the bridge. Well, they had some army buses there, and they boarded us there, and they had a little canteen, a little cafeteria style building there, and they took us all to that, and they gave us some chicken noodle soup and a ham and cheese sandwich, which was really the best food we'd had in 11 months. 저때 심정이 안 됐을 거야. (11개월간) 지옥 같은 생활을 했던 미군들 82명이었죠. 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올해 2월이었습니다.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올해? 올해? 맞습니다. 올해? 맞습니다. 진짜 최종 승리는 이 승조원들과 가족들의 승리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8년에 사실 북한의 구타와 어떤 고문, 어떤 정신적인 학대 때문에 그 피해가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 가족, 내 아이들에게까지 그 트라우마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승조원 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미 정부에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올해 미 정부가 북한은 승무원들과 가족에게 2조 5천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나온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판결. 여기 보시는 것이 1968년 1월 23일 납포된 푸에블로 선원들입니다. 한 명이 납포 당시 죽사하고 여기 82놈이 납포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보낸 사제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푸에블로는 중견물로 보내지 않고 여기에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